네, 그럼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잘 아시겠지만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니까 채팅으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의 협업 환경의 중심은 여전히 그룹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팅으로만 이렇게 협업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세운 CNS에서 팀즈 기반의 UI를 바탕으로 팀즈의 별도의 그룹웨어를 통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어떤 모습으로 그룹웨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표자를 먼저 그럼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세운 CNS 송석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와이저 365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는 그 팀워크의 허브 역할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 기반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팀즈 내에 애드온돼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룹웨어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애저 기반의 통합 협업 플랫폼입니다. 네. 따라서 PC나 모바일에서 동일한 UI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DB2DB나 웹 서비스 또는 API 연동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동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존 그룹에서 지원하던 문자 발송 등의 알림 서비스나 다국어 서비스 등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팀즈 그룹웨어는 팀즈에 애드온돼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M365 관리자가 조직에 앱을 배포해주면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는 그냥 팀즈를 사용하는 건데 예. 그 관리자가 이 와이저 365라는 거를 팀즈 마켓플레이스에서 뭔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사용자가 네. 팀즈 로그인했을 때 이게 뜨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팀즈 내에 있는 앱 찾기나 추가 앱을 통해서 네. 설치되어 있는 앱을 설치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메뉴 구성을 보시면 메인이나 결제, 조직도, 게시판, 회의실 여기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근태 관리도 있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설문이나 문서 관리, 업무 관리 등 여러 메뉴가 앞으로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그룹웨어에서 많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그룹웨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그 사용자 관리나 권한 관리, 그 기타 설정 등의 관리자 기능은 그 별도의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메인 화면 보시면 메인 화면은 개인 정보나 그 전사 공지사항 또는 개인과 관련된 결제나 근태 정보 그리고 임직원들의 부재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예. 다음은 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제고요. 전자결제는 기본적으로 15개 이상의 기본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지정된 메일로 실시간 알림이나 문자 알림 등의 알림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나 대결제, 그리고 반려, 정결, 후결 등의 그 전자결제 표준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그 과정상의 편의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 설정을 통해서 그 개인의 서명이나 2차 결제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결제 정보는 그 접속한 본인이 상신했거나 연관된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결제 문서 작성은 기한을 상신하는 거. 선택하는 화면이고 네. 상신함은 본인이 상신했거나 관리하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네. 결제함부터는 일단 결제자가 결제를 해야 하거나 또는 결제한 문서를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회람 문서함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전자결제 문서를 다른 임직원에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공유를 받거나 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뭔가 기한을 올릴 때 그 참조로 걸어서 왜 이 문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담당자나 부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기한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맞습니다. 뭔가 우리 부서에서 결제가 다 끝났는데 재무팀이나 회계팀이나 아니면 인사팀에서 그 문서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회람 문서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단계에서 참조된 내용은 수신 참조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완료된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회람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부서 문서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한 상신할 때 그 부서비로 상신된 결제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는 전자결제와 그 연관된 네. 그 설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네. 보시면 뭐 결제선 관리나 네. 뭐 부재중 설정, 네.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이나 뭐 다국어 선택 등 이런 기능들을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성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작성화면은 크게 네. 결제선 지정하는 부분과 네. 그리고 결제선에 기본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양식이 출력되고 있지 않은데 네. 전자결제 양식을 작성하는 부분과 그 유관된 결제 문서를 선택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화면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객사에서 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능도 애드온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제일 유심히 보고 싶은 게 결제문서 작성을 실제로 하는 에디터 예. 영역. 네. 예. 여기일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과거에 기한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뭔가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도 많지만 표를 넣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 작업을 근데 에디터에서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네네. 보통은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컨트롤 V에서 붙인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엑셀에서 실컷 계산해 놓은 그 어떤 계산 수식이나 표가 이런 게 막 숫자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 이거는 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이니까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엑셀 양식에 있는 걸 다 붙여넣기 하셔도 정상적으로 붙게 되어 있고요. 네. 팀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디터를 갖다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 지금은 공칸이지만은 설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그 양식을 그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내가 상신하려는 기한의 유형을 선택하면 그 네네. 유형에 맞는 여기 그 양식이 딱 뜬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제 화면에서는 지금 상신된 것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네.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뜨겠죠? 그 결제자가 뭐 승인 반려하는 기능은 당연히 있고요. 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나 그리고 결제선을 갖다가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서나 조직 구성원 정보를 관리하고 팀지의 채팅 그리고 일정 관리 등과 연동되는 조직도 부분입니다. 조직도의 인사 정보는 지금 현재 그룹웨어의 데이터하고 네. 애저 AD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서의 팀이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일배치를 돌면서 동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매일 예를 들어 뭐 밤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계속 업데이트가 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도는 그 보시는 것 같이 그 팀지 기반의 그 팀 형태가 아니라 네. 저희에게 익숙한 UI 및 구조를 적용을 했고요. 네. 임직원을 선택하면 뭐 임직원의 기본 정보나 그 연락처 정보 그리고 애저 AD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네. 그 팀즈 채팅이나 그 일정 관리 등과도 연동되게 되어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 생성이 가능한 게시판 부분입니다. 네. 게시판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댓글이나 뭐 첨부 파일, 뭐 댓글, 권한 관리 등의 그 부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사 공지사항 같은 거 여기에 활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아, 네네. 아, 전사 게시판이 따로 있군요. 예. 이거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거고. 보시면 공지사항 같은 것을 등록해 놓으시고 네네네. 예. 공지 설정 등을 통해서 네. 이거 중요하죠. 메인 화면에 공지사항을 띄우거나 네. 아니면 게시판 상단에 띄우던가 아니면 팝업으로 띄우는 거 하는 이런 부가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옵션들도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게시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네요. 예. 따로 뭐 적응하실 필요도 없으실 네,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다음은 그 회의실 부분입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팀즈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팀즈에도 있지만 그 자산 현황 같은 걸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동기화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회의실도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 회의실을 선택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등록하거나 관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메뉴에는 노출되고 있지 않은데 그 임직원들의 그 출근이나 퇴근
근태 관리. 예, 추가 등을 관리하는 근태 관리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 근태 관리는 고객사의 그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쵸. 지금 현재 저희가 구현된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근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태 관리는 또 사용자 영역하고 또 관리자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그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그 연동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여된 직원에게만 노출이 되고 근태의 기준 정보나 또 근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이제 데이터들로 인해서 그 급여의 기초 데이터로 그렇죠. 이제 활용되겠죠. 예,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급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다이나믹스 ERP랑 연동이 돼서 뭔가 되는 예, 그런 그럴 건가요? 수도 있고 네. 인사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되어서 그 네. 급여를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지원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팀즈 그룹웨어 되어 네. 이제 구축되어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인 와이저 365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은 UI에서 경비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 어카운팅에 대해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세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의 회계 업무를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 와이저 365 이 어카운팅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모 시연을 담당해 주실 세운 CNS 최은성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 CNS의 최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기반으로 한 그 이어카운팅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기반으로 한 이어카운팅이라고 하면은 이어카운팅은 일단 비용 처리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팀즈를 기반으로 해서 그 팀즈 안에다가 이어카운팅을 포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앱을 하나 갖다 붙여놓는 형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어카운팅 자체는 일단 개인 경비나 그러니까 개인 경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개인 카드 사용분이나 법인카드. 아니면은 개인 현금이나 뭐 개인 정말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 카드나 네. 이런 경비를 정산할 수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앞서서 연동된 카드사 데이터 그 리스트를 받아서 경비 등록을 좀 자동화해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룹웨어 연동이나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일단 좀 보시면 저희가 와이즈 이어카운팅에서 경비 신청을 하면 네. 와이즈 365에 있는 결제 그 워크플로우를 이제 참조해서 갖다 쓰고요. 네. 그래서 결제 완료가 되면 저희 다이나믹 365 FNO하고 연계가 돼서 자동 전표 처리가 되고 이 전표 처리 문서의 번호가 또 와이즈 이어카운팅으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서로 문서 번호로 다 엮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검증이나 이제 어떤 문서에 올렸고 어떤 게 그 문서에 대한 그룹웨어 문서는 또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전표는 또 어떤 건지 서로 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다이나믹스 네네. 365 ERP에 쌓이는 거고 여기서 뭔가 만들어진 전표를 이 어카운팅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네네. 대한 뭔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와이저 365에서 또 하고 그쵸. 요 세 개가 이제 어우러져서 되는 건데 UI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다. 네네네. 팀즈 맞습니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거 외에도 지금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저희는 그 카드나 거래처에 일단 그 ERP하고 연동을 일단 처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나 거래처의 자동화 시스템, ERP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YG365와 연계했을 때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또는 와이즈 이어카운팅 자체만의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그 거래 유형별 분리나 관리가 또 별도로 되고 있고요. 무증빙 시스템과 그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와 법인카드의 일괄 조회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같이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어카운팅하고 YG365 ERP 연계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네. 또 이어카운팅에서에도 자체 결제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솔루션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YG365 이어카운팅에 대한 그 구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단독으로 이 이어카운팅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기준 설정이나 그 앞에 VAT 설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서 또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ERP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그 ERP에 있는 기준 정보를 다 자동으로 연계해서 풀어올 수 가져와서.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항목이 이제 이런 사원 정보나 뭐 이런 뭐 회계 기준이나 네. 뭐 카드사나 법인카드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기준 스탠다드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경비를 등록을 하죠. 예, 그래서 일반 경비나 그다음에 법인카드나 출장비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도 다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이제 경비 등록을 하게 되면 결제 연동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결제 요청을 또 하실 수가 있고 또 ERP하고 연동해서 전표도 생성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ERP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네네. 뭔가 내가 경비를 썼으면은 그 경비를 ERP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거래처를 먼저 검색하고 네네. 그리고 그 거래처를 선택한 다음에 각종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목 계정 과목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일일이 하나씩 다 넣고 금액 넣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ERP랑 연동이 이제 되어 있어서 그 ERP에 뭔가 내가 뭔가 비용을 쓰면은 거기 ERP에 이미 다 데이터가 쌓여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뭐 전자결제만 태우면 되는 그런 정도의 프로세스로 뭔가 되어 네, 있나 맞습니다.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이제 현업분들이 좀 심플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왜냐면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전체적인 화면에서 다 보여지는 거는 동일하지만 네, 현업분들이 좀 사실 계정 과목에 선택하는 거에 그것도 엄청 대해서 어려워요. 많이 네,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아. 수 있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영업 그 마감할 때 네네. 월 말에 지금 당장 나는 나의 실적을 마감하기도 바쁜데 재무팀에서 전화 오잖아요. 맞아요. 경비 마감해야 된다고. 맞아요. 빨리 ERP 하라고. 자리에 앉아서 외근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맞아요. 하고 있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자동화가 많이 돼서 네네. 훨씬 더 간편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좀 이따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 일단 그 그 이어카운팅에 네네. 들어있는 그 자료를 시연을 한번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 어카운팅 화면이군요. 네네네. 이게 지금 팀즈에 이렇게 붙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팀즈를 실행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네. 채팅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다 나오시고 아까 이제 YG365라는 네. 그 그룹웨어도 옆에 붙은 게 보이실 거고 네. 그 상단에 이제 저희가 이어카운팅이라는 앱을 구성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첫 화면은 이제 사실 그 위에 메뉴를 보시면 경비 스탠다드하고 경비 관리 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현업분들이 이제 팀즈에서 같이 채팅을 하시다가 경비 등록도 하시고 또 바로 그룹웨어 사이드에서 옮겨서 결제도 태우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실제 이제 회계 담당자분들은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관리하실 그쵸.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왜냐면 일반 사용자분들이 그런 기준 스탠다드를 건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웹사이트 접근은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아, 실무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봐야만 하는 화면만 딱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보시면 업무 대리인 설정이라고 화면이 하나 이제 네. 띄어져 있을 건데 네. 이제 제가 테스터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다른 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뭐 상사나 네네. 이런 분들의 그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할 때 아, 진짜 많지.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맞아요, 보시면은 저희 회사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름을 제가 그냥 임시로 등록을 네. 해놨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제 부재일 경우에 음. 이분들의 업무를 대신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셋업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부서 막내가 우리 네네. 본부에 뭐 상무님 전표 처리 이렇게 대신 많이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하죠. 네. 실질적으로 많이 저도 참 하죠.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이 경비관리 쪽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이런 화면들이 다 이제 정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화면들이세요. 네, 그래서 네. 법인카드 화면은 지금 법인카드 승인 참조 내역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그 카드사하고 다 연동돼서 네. 그 리스트가 넘어온 데이터들이에요. 네. 그래서 승인 번호를 눌러보시면 아.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실제 발생한 그 매출 전표 화면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보는 이제 참조해서 좀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네. 이 데이터를 상대로 이제 정산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법인카드는 이제 해외권하고 국내권하고 화면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다 보면 뭐 저희가 한 부서에서 같은 비용을 하나의 카드로 좀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업일침, 네, 마케팅팀. 맞아요. 오늘 야 너네 수고했어. 같이 네, 회식하자. 근데 결제는 일단은 마케팅팀에서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재무팀에서는 이거 마케팅팀 회식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하면은 이거 영업팀이랑 같이 한 거라고. 그럼 이거 비용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뭐 거기 가서 취소한 다음에 카드 다시 2번 긁으세요. 네.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네. 수고스러움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전표를 그냥 저희가 ERP에서 전표를 입력을 하다 보면 네. 정말로 그냥 행 추가해서 그렇게 네, 써만 맞아요. 나누면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카드가 어쨌든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네.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네. 네, 근데 얘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지금 이 화면에서 유형 분리라는 네. 이제 한 건을 선택을 하시고 네. 유형 분리라는 그 버튼을 좀 누르시면 네. 이게 그 금액이 분리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금액이 지금 제가 금액 있는 87,000원이라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네. 금액을 쪼개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입력을 아. 하셔서 쪼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계정 과목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부서로 또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서별로 뭔가 회식비 예산이 다 따로 있을 거니까 네, 그 네, 예산에 맞아요. 맞게 차감이 되게끔 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거네요. 네. 야, 어떻게 보면 조금 야박할 수도 있는, 좀, 너네가 그냥 쏴,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근데 그거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뭐 누구 한쪽에서 쏘는 그런 거. 네, 좀 아쉽겠지만. 네, 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분리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기능을 좀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무에서 이런 경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활용도가 좀 높으신 어. 편이시기도 하고 네. 네, 좀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이 또 있고 저희가 법인카드를 썼을 경우에 정말로 지극히 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카드 잘못 꺼내갖고 긁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개인 사용 처리로 이제 아. 처리를 해버리시면 네. 이 리스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시고 네. 네, 개인 사용 내역 이쪽으로 조회로 옮겨지는구나. 화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예외 처리 일자나 예외 사유 정도만 딱 넣어서 관리를 하시고 네, 네. 알고 보니 뭐 다시 이제 법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외 취소 버튼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처리할 수 그렇게 있군요. 해서 다시 이제 그 지출 경비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개인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뭔가 이렇게 바꿨으면 네, 어쨌든 근데 비용은 회사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개인이? 그 아, 비용을 뭐 회사에 입금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나갔을 경우에요? 아니면은 한 달 뒤에 나가죠? 네네. 아, 맞네, 맞네.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개인 사용 처리를 빼버리면 네. 아예 경비 신청을 못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차감이 안 되네요? 네, 차감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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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받는 거죠. 회사에서 신청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맞다. 네, 맞다. 덜 예. 받는 네, 문화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차 저희가 쓴 다음에 돌려받죠, 그 돈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출장비예요.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나 같은 그 개념으로 쓰기는 하지만 출장비에서는 어쨌든 그 법인카드 관리라는 거는 법인카드만 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의를 내린 화면이고 네.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갔을 때 우리가 법인카드도 쓰고 현금도 그쵸. 사용을 하시잖아요. 실비 정산도 그래서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할 수 음.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그 작성해 놓은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지금 일단 저희 조회 화면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로별로 이렇게 어. 화면을 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출장비를 하나 입력을 해놓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법인카드 데이터 2건을 입력을 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개인 사용 개인 사용분이라고 넣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좀 금액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네.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어카운팅에서 관리 항목이라고 해요. 별도 ERP에서도 전표 발생하실 때도 네. 별도의 이제 관리 항목이라는 걸 작성을 하시잖아요. 이어카운팅도 이어카운팅 내에서의 관리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거는 네네. 어쨌든 내가 먼저 돈을 썼지만 나중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장비로 포함이 되는 거니까 돌려받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지출경비 등록 화면인데 네. 이 화면도 제가 일단 미리 작성을 네,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얘네는 이제 저희가 개인 카드나 개인 현금분 자체만을 이제 정산을 하는 화면이라서 네. 이렇게 구분이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하나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가 YG365랑 같이 좀 연계해서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문서 연결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어카운팅은 어쨌든 경비를 쓰고 정산을 하는 개념의 네, 그런 네.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앞전에 뭐 출장을 가겠다, 뭐를 하겠다, 품위를 올리거든요. 그쵸. 우리는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품위를 올려요. 그러면 그 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카운팅에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 그룹에 와서 사전에 올렸던 그 품위서류를 이렇게 연계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야, 따라가는 거네요, 이거. 네네네. 와. 그래서 이렇게 문서 연결에 뭐 네. 클릭해서 보시면 이 자체의 팝업은 전부 다 그룹웨어 문서 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셔서 네. 물론 라인별로 서로 다른 문서일 수도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네. 문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법인카드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뭐 따로 증빙이 별도로 지금 다 이제 연계돼서 네. 그 리스트가 갖고 오는 거라서 네. 뭐 굳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일반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드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챙겨야죠. 당연히 영수증을 챙겨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임시로 테스트로 네. 이렇게 이제 하나를 2개 정도를 제가 스몰 파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카드 하나를 다운을 받아서 네네. 이렇게 넣어놓은 걸로 네.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걸 이제 첨부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예요. 네. 웹사이트로 이제 연계되는 화면인데 네. 저희 팀즈에서도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준 설정이나 마감 관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나 네.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음. 이렇게 별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옛날에 비해서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요즘에 이 경비 처리 하시는 분들은 왠지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을 것 같네요. 너무 편리하다고 그러세요. 네. 하긴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통 한 월 마감할 때 300명분의 업무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거 도입해서 한 500명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되지만 아니면 300명분을 처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돼서 맞습니다. 네, 훨씬 더 여유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어쨌든 업무 효율성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세 가지가 다 연동이 되고 이어카운팅 자체로도 저희가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타 솔루션과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 솔루션이라 하면 다른 ERP? 네, 맞습니다. 네. ERP랑도 어쨌든 간 저희는 지금 그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모 시연 잘 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셨던 이은지 처장님을 다시 모시고 이번에는 다이나믹스 365 FNO와 와이저 365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2년 전략으로 전 세계 60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이것들은 최고 사양으로 계속적으로 리플레이스 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도 부산 기장에 하나, 그리고 평택에 하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역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다들 지금 마케팅을 하고 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종 최고 수준의 저희가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클라우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데이터의 소실이나 네네. 아니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장드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보안에 뭔가 취약하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시기는. 이제 그런 시기는 많이 네, 지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환경들을 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데브옵스나 깃허브나 뭐 LCS 등 어떤 개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또는 그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함으로써 유저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이런 소스구나 아니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 유저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세윤 CNS는 고객에서 클라우드를 반영을 하시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구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견적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초적인 업무 협의들을 진행을 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ERP 도입하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분석 없이 저희가 그냥 견적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무 분석을 진행을 하면 좀 더 세밀한 견적과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 이것들로 시스템 적용하실 수 있는 어떤 설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개발들이 이제 컨설팅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라이브 가동 시에 저희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운영 교육 그리고 지금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 부분 나왔습니다. 이제 가격인데요. 예산 설정을 위한 표준 견적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용자 20명을 기준으로 이제 클라우드 구독료에 대해서는 39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많은 견적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 365 ERP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거면은 최소 20유저 이상으로 시작해서 월 390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에 대한 공유를 드립니다. 작년 정책하고는 다르게 정부 지원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원 기초 이제 설정 금액이 2천만 원 낮아진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제조 산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2차 산정 기한인 6월부터 7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신청이 되면 기초 구축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고도화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도화 2단계 정부 지원금이 4억 원까지니까 2단계까지 지원을 받으면은 진짜 향후 몇 년간은 ERP에 대한 비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유지 관리만 한다 하더라도 뭐 걱정할 필요들은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포함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ERP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고 세윤 CNS 입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구축한 경험이 되게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릴 설문조사 링크에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저희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견적,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와이저 365의 문의사항이 발생이 되시면 여기에 있는 연락 담당 경목 사무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빠르게 크게 3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나믹스 365 ER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인 와이저 365 그리고 회계 업무를 좀 더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이 어카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도입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나타나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조금 이따 채팅창에 공개가 될 설문지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차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